듣고 보니 조선족 돌봄센터라는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그런 발상이 아니고 정말로 그 하나하나 제 어려웠던 그런 사연들이 있었고.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선족 돌봄센터의 회원은 이제 대상자가 조선족인데 조선족은 이제 중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국적을 가진 자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사회 단체를 구성을 하고 규모를 갖추게 된다면은 한국 국내에서의 그런 시선이라든가 혹은 중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런 외교적 갈등이나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선족 돌봄센터에는 이미 동포들이 한국 국적 취득한 사람이 한 1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 국적 취득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가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또 영주권자도 충분히 가입하고 그러니까 중국 국적인 사람들도 물론 많이 가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단체가 형식적으로만 있지 않고 실질적인 힘을 갖는 단체로 발돋움을 하면은 중국 정부도 의식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동포들이 설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다 자기 아는 친인척이 중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 정부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족 돌봄센터는 절대로 중국 정부와 척을 지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네. 그리고 출범해야 된다고 대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돌봄센터를 생각할 때 조금도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동포들이 무엇보다도 가져야 되는 생각은 동포들의 삶의 처지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반드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국만 의식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동포들이 중국은 아주 잘 의식하는데 한국 사람은 의식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한국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냉담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아주 제가 최근에 참 기가 막혔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초선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초선 국회의원 플러스 조선족 이겁니다. 조선족이라는 말이 누구를 비난할 때 쓰는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심각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 그러면 의뢰 그거는 조롱하고 냉담하고 비판해야 될 대상인 비하하고.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어느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럽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이렇게 가면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중국 정부하고도 절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조선족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냉소하는지 비판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다. 나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뼈를 묻을 거다. 여기는 내 고향이다. 나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거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고 그거에 분명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 동포들이 처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나는 중국 정부하고도 좋은 관계, 한국 정부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판단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눈치 빠르게 처신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치 빠르게 처신한다 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맞서서 싸우면 감옥을 가야 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보복당하고 그런 일들을 다 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일본만 칭송하고 아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싸우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나는 조선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기를까 고민하고 자기의 역사관을 분명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신사참배했다고 비난받고 친일했다고 비난받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무엇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를 열심히 탐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조선족 동포 사회를 이 조선족 동포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여기 지금 80만이 있고 60만 명이 앞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탐구, 지혜로운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꼭 이 돌봄센터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번에 이렇게 조선족 돌봄 TV를 만드는 이유도 그런 점들을 동포들을 잘 일깨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때로는 이러저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죠. 나무가 크면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소소한 분란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꿋꿋하게 동포들이 바른 길을 찾아서 가기를 바랍니다.